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월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신나게 시작할 월요일인데 주말에 트럼프 텐트럼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시고 힘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빠르게 타코로 변했죠. 미중 간의 또 협상을 또 얘기를 하면서 급락했던 빠졌던 럼들이 이렇게 반 정도 회복되고 있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최악은 지났다 보지만, 자,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이나 해외 주식도 그랬지만 특히 코인도 그랬고 수급들이 정말 무섭죠. 막 패시브 쪽으로 알고리즘 쪽으로 표현을 했지만 진짜 우장창 걸어요. 이렇게 되면 트레이딩 쪽으로 대처가 안 됩니다. 많이 청산도 많이 당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항상 이렇게 제기 드렸던 시장 흐름과 뉘앙스를 보는 스토리, 이런 사이클 공부를 우리같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빅스윙을 하는 게 지금 되게 난이도 높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미중 분쟁이 재점화될 뻔했지만 빠르게 타코되면서 중국 걱정 마, 트럼프가 좀 표명을 바꿨죠. 여전히 미중 간 협상력이 밀당되는 가운데 히토류는 살짝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잠깐 남아 있습니다. 자, 진짜 안 좋은 얘기 많고 청산도 많이 당하는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쏠림되는 버블링 과정이 조절이 되면서 순장형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자, 우리나라도 오늘 한 50포인트, 60포인트 빠졌거든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나 그 경기감이 남아 있었는데 막판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20포인트는 많이 줄였고, 하지만 미중 때문에 여전히 흔들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또 괜찮은 것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봐도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 더 수급 갖고 있는 우리 빅 종목들이 크다 보니까 뭐 출렁거려도 우리 거는 머리 들고 슈팅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서 또 우리 종목, 우리 포트를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아침에 보니까 어디 시황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말에 흔들리는 거는 시장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채널에 들어가서 뭐 저랑 오래 하시면서 지금 마음이 편해졌다, 투자가 진짜 편하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제가 바라는 바예요. 진짜 이런 흐름에서 우리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막 흔들어도 이런 개미 털기 안 당하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빅스윙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또 좋아요, 구독 한번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월요일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달러는 98.6 살짝 빠졌죠. 10년물 장기금리는 4.07 좀 떨어지고 좋고요. 자, 유가는 노벨 평화상 받지 못했지만 트럼프 그래도 중동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 59불 때까지 유가는 하락에 있죠. 급등했던 빅스도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주말에 제가 방송 올려드렸는 거 많이 보셨던데 정말 감사드리고, 미중 충돌의 기회라서 사실은 빠지면 살라 했거든. 근데 아침에 터코가 이제 새벽에 탁구를 변하는 바람에 뭐 기회를 놓쳤지만 흔들거릴 때 충분히 기회는 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셨던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3, 4월처럼 트럼프가 막 관세에 미쳐 있었을 때 달러 금리 정시가 모두 트리플 약세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금리가 그나마 살짝 안정적인 게 지금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수급적으로 버블링되어 쏠린 것들이 살짝 털리는 그런 흐름들이 뭐 나름대로 과정이었다 보면 돼요. 자, 주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빼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2주 남은 경주의 에이펙 딱 2주 남았는데 여전히 협상력 높이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왔죠. 어제 사실은 중국에서 상무부 논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나오면 단호하게 대처할 거야를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뒤에 가면 야, 지금 히토류 우리 수출 금지하는 거는 정격 금지 아니야. 너네들한테 승인 받았는 것들은 히토류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어 하면서 살짝 뺐단 말이에요. 빼니까 이제 거리에가 바로 중국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에서 한번 또 튕겼어요. 전화 안 받았고 부통령이 그러니까 야, 너는 여전히 좀 도를 넘었는데 협상 전까지 전쟁하자는 거냐 대화하자는 거냐 이렇게 한번 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트럼프 SNS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우리 모두, 미중 모두 불황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다. 바로 또 바뀌어서 태세가 바뀌었죠. 시장을 좀 우르만지는 그런 트럼프였는데 뭐 트럼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러니 하시죠. 대신 좀 빠른 타코였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고, 일단 100%는 아니지만 유화적 스탠스로 바뀐 게 정시를 반등을 주고 있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남아있는 거 있어요. 지금 히토류가 워낙 강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미중 우호 관계가 제가 항상 바닥에 깔아놓고 보고 있었잖아요. 삐걱 거릴 뻔하다가 그나마 살짝 괜찮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협상력 높이는 대립관계 유지하고 있고, 자, 중국에서 또 규제를 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리튬,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 이게 히토류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수출 규제를 한다고 살짝 또 내놓고 있고, 자, 미국은 어제 한번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100% 관세 때린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아직 철회 안 했어요. 그 에이펙 회담 가서 만나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런 이후에 항만세 거둔다는 중국에 대항해서 미국도 자국에 대는 중국 배한테는 이용료나 항만세는 거두겠다는 얘기를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조선이 또 살짝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에이펙 전에 서로 밀당하는 과정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전 큰 추세는 괜찮아요. 큰 추세는 괜찮고 뭐 흔들게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말 한마디로 2조 달러가 날아갔다. 어떤 코인 시장에 제가 아는 지인도 이번에 1년 동안 벌었던 거를 한 절반을 까먹었던데,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급이 계속 쏠리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레버리지부터 파생부터 공매도부터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한 번 하면 바로 우두두 그냥 알고리즘 패시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단타 친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올롱롱롱 올라갔던 게 관습이 되다 보니까 막 저가면서 들어온다고. 그러기 다음 떨어지면서 또 깨지고, 떨어지면 더 사다 깨지고, 이렇게 계속 밀어버리잖아요. 다 틀려요. 파생은 다 틀립니다. 근데 그게 뭐 10배나 뭐 100배까지 쓸 수 있는 코인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단타나 고레버리지가 엄청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일인데, 어쩌면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컸고 버블링에 쏠림이 됐던 그런 수급이 이번에 한 출렁거리면서 또 정화가 되는 그런 면도 있다,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참 냉혹해요. 정말 냉혹한 거고, 이렇게 또 개인이 틀고 나면 또 출렁거리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자, 근데 제가 볼 때 미중 관계가 어쨌든 히토라가 너무 강한 걸 확인했잖아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정부에 이별할 수 있는 후시진이라고 있어요. 후시진 말고 후시진인데 이분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외투리는 무기화 될 수 있다. 지금은 살짝 발을 뺐지만 그 잠재력은 미중 간에 확실히 확인을 받았다. 맞겠죠. 서로 무서운 거야. 당장 중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안 나가겠지만, 이런 흐름에서는 미중 간의 흐름이 살짝 중국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흐름을 분명히 캐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미국이 트럼프 마음대로 안 된다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비미국 투자, 분산 투자 이제 바람직하고, 이제 국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좋았던 AI 버블링 절기고 대중 유익기 초중익기인데 괜찮죠.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슈퍼 사이클 내에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나옵니다. 그다음 ASML이나 또 16일날 TSMC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 확인하시면서 이 기본적인 성장 사이클 확인하시죠. 일단 우리는 금요일날 지표적으로 많이 빠졌겠죠. 빅테크든 반도체 많이 떨어졌겠지만, 얘도 이번 주에 확 갈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출렁거리면서 이번 주에 한번 제가 추이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추세는 괜찮게 봐요. 자, 금주 이슈들이 많은데 파월도 화요일날 이렇게 연설이 있습니다. 한번 정시나 경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되고, 그 연준 이사들이 많죠. 삼성전자 프리어닝이 14일 목요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들 실적이 나옵니다. 항상 처음에 은행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JP모간,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컨센들이 좋다 했어요. 컨센을 비트한다 보기 때문에 시장 괜찮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미국은 이번 주에 미중 밀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외국 해외 쪽에 엄청나게 선물이 6%까지 빠졌는데, 오늘은 하락폭이 실제로는 1, 2%대까지 멈췄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게 선방했고, 우리나라 우리 쉬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습니다. 자, 금 가격이 제가 더블 파동 4,000불 이후에 출렁거렸다 했는데, 뭐 트럼프가 저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로 돈이 들어와서 다시 4,072불. 자, 비트코인 여기 문제였어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 쪽에 워낙 텐턴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10만 불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장중 확 빠졌다가 다시 11만 5천 불로 반등을 주고 있는 비트코인. 일단 크게 하신 분들, 우리는 뭐 레버리지 많이 없으시니까 홀더 쪽에서는 홀딩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오늘 홍콩 잠깐 볼 게 있는데, 일본도 참 1% 빠진 거. 일본은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카이치 총리된 자민당이 26년 있던 연정 공민당과 연정연합이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자민당이 안 그래도 약한데 여소야대가 더 커지는 거고, 자민당의 파워가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살짝 불안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오늘 니케 1% 빠졌어요. 자, 홍콩이 근래들 좀 약합니다. 홍콩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근래는 중국 본토 쪽이 좋기 때문에 홍콩은 한 2.몇% 빠진 것 같은데 2.7% 떨어지고, 중국이
양봉을 하면서 조정을 살짝 받았죠. 근데 아까 말했던 미중 간의 미묘한 변화들 있죠. 살짝 승기가 옮겨오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전국 증시도 보시면 통제를 가했던 히토류, 그다음 리튬, 방산 이런 것들이 강세예요. 그 말은 뭐죠? 미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중국 증시에서도 자립과 통제 모드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막판에 27포인트 빠져서 끝났는데 26포인트네요. 아까 장중에 보시면 55포인트, 60포인트 빠졌어요. 한 1점 몇 프로 빠지다가 외국인 파는 걸 살짝 줄이고 오늘 개인들이 좀 돌았어요. 제가 이제 보는 그 수급적인 면인데 어쨌든 코스닥이 덜 빠지면서 오늘 상당히 선방하면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제일 선방 많이 했어요. 자, 코스닥은 양봉대 크게 났죠. 괜찮았고 코스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근데 물론 삼성과 외국인들은 오늘 팔면서 약간 했지나 단기 매도를 한 게 있었습니다. 자, 금주에는 미중 분쟁 최악은 지났지만 밀당 과정을 보면서 등락을 보고 있고 오늘 같은 케이스는 경계 때문에 외국인들이 살짝 해질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삼전이 있다가 조금 쉬면은 종목장 확장을 좀 받잖아요. 여전히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한 7, 8천억 팔다가 코스피를 살짝 줄이고 개인들이 간만에 1조나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좋은 가운데 많이 팔아놨던 개인들이 이제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면 3점만 가지 않고 딴 것들로 좀 확장될 수는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서 여전히 연말의 포인트는 이제 3,900향을 보고 있는 올해 연말 목표. 여전히 코스피는 삼성 좀 쉬었죠. 오늘 쉬는 바람에 큰 흐름은 이제 반도체는 그대로 이제 슈퍼사이클 보지만 소부장 괜찮았고 조선색 아까 말했던 미중 간의 흐름과 실적 기대로 조선이 좀 강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양봉이 났는데 로봇주 좋았어요. 로봇이 오늘 되게 좋았고 어쨌든 남았는 거 우리 더블파도 완성이 됐습니다. 엔터, 제가 말씀드렸던 엔터가 오늘 또 많이 올라오면서 두각을 드러냈죠.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전히 개별 바이오 좀 살아있고 2차 전지가 오늘 좋았거든요. 말씀 뒤에 잠깐 드리고, 자, 조선은 실적 기대 플러스 미중 규제 때는 괜찮았고 그 AI 관련된 전력 원전도 조금 종목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방산주가 조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신고가 나도 페이크가 많기 때문에 그 주된 종목 방산주들이 다시 신고가 먹고 빠지는 모습 나오죠. 그러면 신고가를 보시면 안 돼요. 한번 종목별로 보시고, 자, 2차 전지를 또 간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은 나왔다 했어요. 근데 바닥은 나왔다 해서 머리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외국인이 살 때마다 오늘처럼 뿔뚝뿔뚝 올라와요. 근데 얘는 외국인들은 진짜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간과 돈이 많아요. 예전에 볼 때 뭐 바이오든 뭐를 볼 때 한 5년 10년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수급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바닥이 났다 해서 덜 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내지니 자기들이 그냥 지수 컨트롤한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몇 년 보고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은 나왔어도 외국인 산다 하지만 이거는 길게 보는 수급이라서 2차 전지는 지수만 보면 되세요. 혹시나 또 2차 물어보는 계셔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오늘 좀 팔다가 막판에 조금 줄여놨고요. 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조금 들어오면서 삼전이 신고가 안 가고 쉬게 되면 종목장이 좀 분할될 수도 있겠다, 확장될 수도 있겠다. 그런 면을 살짝 보면서 오늘 수급을 챙기겠습니다. 자, 연기금은 오늘도 괜찮았어요. 아까 말했던 개인의 닷금이 좀 줄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환율도 영향 주고 있는 해외 쪽 이탈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6월부터 16조, 9월달에 하면 거의 9조 10조를 팔았는데 9월달 이후에 코스닥만 5천억 샀지 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살짝 1조로 사긴 했지만 그런 흐름 때문에 개인 야닥금에서 개인들 수급 볼 때 종목장이 좀 될 수 있을라나? 물론 다 가진 않습니다. 선별이다 보니까 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환율은 1430원 갖다 좀 밀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구두 개입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수급적인 면이라 말씀드렸지만 환율은 겁내지 마세요. 여전히 저는 외국인이든 우리 보시는 분들은 약세기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 오늘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 나오면서 시장 쏠림을 경계하겠다 이런 신호를 좀 줬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는 삼성전자 기준 내일 나오는 3분기 프리어닝 10조대는 넘게 나올 거예요. 컨센이 살살 또 올라가면서 10조 초반까지 보고 있는데 호실적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내일 외국인 수급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소부장을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한미반도체나 DI나 제주반도체,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로봇이라 하더라고요. 앞에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 전부 다 우리가 매매하고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봤던 성장은 밸류도 있지만 이런 돈 들어온 빅머니, 제가 빅머니 종목을 많이 선별하잖아요. 얘들이 결국은 올라가요. 이게 정말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빅머니들은 수급 파워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물론 살 건 아니지만 올라온 종목 보면서 한번 체크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삼정과 우리 포트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테마 이거는 결국은 우리 클로봇 더블 파동 나왔죠. 예, 3월 파동 나왔기 때문에 클로봇은 4만원 되면서 더블 파동 완성되면서 나머지는 제가 좀 판단 의견을 아침에 또 드렸습니다. 자, 서드 종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대장주를 계속 집중을 하는데 오늘은 보면 화장품 또 올랐죠. 화장품도 지금 우리 APR 뭐 더블 이상 충분히 수익이 160%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키우시고 실적 발표가 11월 초입니다. 10월 달에 괜찮게 보니까 자, 홀딩. 자, 그다음 엔터. 기다리고 있을 때 엔터가 또 나오는 게 이게 다 수급이에요, 사실은. 특별한 이슈 나온 게 없어요. 크게 들어와 수급의 사이클을 만들다 보니까 실적 기대와 수급 상방으로 엔터가 우리께 제일 강한 대장주죠. 자, 조정택 세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1차 매수 해놓고 뭐 지금 오르고 빠진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사놓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별 게 없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오늘 바이오는 조용하면서 그냥 관망한 하루였습니다. 자, 정부 정책상 보면 정치 쪽은 말고 주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3차 부동산 대책이 나온대요. 저는 부동산도 그게 좀 보는데 어쨌든 9월 달에 나왔던 공급 대책이 효과 한 개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긴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대출 총량 규제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로는 전세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살짝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빠지는 걸 절대 바라지 않아요. 너무 쏠렸던 부분이 연착륙되고 오히려 지방 부동산을 키우는 그런 선순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자금의 5% 10%만 정시해도 정시는 더블 가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균형을 바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여전히 강조를 드리지만 섹터 테마를 앞에 말씀드리더라도 그 종목들이 다 가진 않습니다. 섹터 테마 내에서 빅 종목들이 그게 강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파트 2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분들은 파트 2 꼭 같이 봐주시고, 자, JY님 첫가임 정말 감사드리고 지오대님 8개월째, 감사님 3개월째 멤버십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파트 2 넘어가서 지금 새 바이오 말씀드렸던 거 업데이트하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 포트와 시황은 마음 편하게 오늘도 말씀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